병들었으니까 어떻게 병들었는가 하고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지택림입니다. 택이 되는 거죠. 연못 위에 무리들이 쫙 다 모여 있는 상인데요. 지택림 그랬습니다. 자, 신하신자에다가 바로 풍물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네요. 자, 신하라고 하는 거, 저 6호의 임금님에 맞춰서 신하가 밑으로 내려온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이라는 의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된 거죠. 가을이 되어서 모든 그 풍물이 하명이라라는 말이 우리 공기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다 익은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매 맺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도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인신의 개념이 되고요. 그 인신이 그 곡식이 익긴 익었는데 이게 뭐냐면 서남 곤방이 되겠죠. 서남 곤방에서 자 치역호곤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치역호곤하고 그 다음에 가을이 돼서 만물이 다 익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하가 실제로 들어가서 한번 자 곤괴가 되고 그 태방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가서 곡식이 얼마나 익었는지를 두루두루 지금 살피는 모습입니다. 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순수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두루두루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 가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을에 얼마나 그 땅에 곡식들이 잘 익었는지를 살펴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 특별히 뭐 그 글자고 설명해서는 설명할 필요 없고 지금 글자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연못이다라고 하는 건 입구 개념도 나오죠. 입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땅에 대해서는 인신 개념이 나오죠. 땅에 대해서 뭐 처도야 신도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처도야 신도야 라고 하는 데서도 여기서 신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인신과 구 입구 개념이고 그 다음에 주역, 저기 보면은, 전에 보면은 서괴에, 공자가 쓰신 말씀이죠. 서괴에 보면은 유사이 후에, 일이 있은 뒤에 가되라. 사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고를 사라 그랬죠. 고는 젖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이 후에 가히 커지느니라. 그러므로 수지임이라. 임자는 대하여. 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것이고, 임이라고 하는 큰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다 영걸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고라고 하는 것은 사예니 유사즉 가되라. 그래서 일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큰이라. 그러므로 작은 일은 뭐 여기서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수지 임예라 이로써 그 다음에 임께로서 받았느니라. 한강백이 말하기를 가대의 업은 그죠? 가대의 가히 크게 할 수 있는 업은 바로 유사히 생이니 바로 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니 이 양이 방장이 두 양이 바야흐로 자라남에 점차 커지느니라. 지금 밑에서부터 양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가 언제냐 음력으로 자 11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택 임월 되는 거죠. 숫자가 하나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부활을 해서 그죠? 양이 하나가 부활해서 다시 또 이제 점차 다다른다 나아간다. 다다르긴 위에서부터 왔을 때는 다다른다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 점점 이제 양으로 올라간다 이런 뜻까지 같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양이 방장이 성대라 바야흐로 자라나서 큼을 성대하니라. 그러므로 위 임야라 위 괴됨이 택상유지 연못 위에 땅이 있으니 택상지 지는 않냐요. 연못 위에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못을 바다를 뭐라고도 표현하면 대택이라 한다 그랬죠. 대택 위에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강안 그죠? 강안이나 해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벼랑이 되느니라. 여수상제하여 물과 더불어서 서로 만남에 임근지 호라 바로 물과 매우 그저 가까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임이니라 다가갔다 가까이 하다 이런 뜻입니다. 천하지 물이 밀근 상림자 천하의 물건이 매우 가깝게 서로 임하는 것은
막약 지어수라. 그죠? 물과 땅과 물만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지상유수죽. 땅 위에 물이 있으면 이것이 뭐가 되고 비가 되고 수지 비괴가 되는 것이고, 택상유지. 연못 위에 땅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임민이라. 그래서 비라고 하는 건 돕는다라는 뜻이 되고, 임한다라는 것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는 것이고, 임자는 그래서 임민 임사니, 그죠? 임민 임사니. 그 다음에 범임은, 그죠? 범님이 계시어 다 이것이고, 제괴, 괴에 있어서는 취자 상임하, 그죠? 위로부터, 지금 괴 자체에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것을 취했으니 이것이 바로 임민지의라. 교회에서는 이걸로 뭘 써요? 자, 신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 강림. 그래, 다시 한번 또 내려오는 거 재림. 네, 그렇게 쓰는 거죠. 자, 임은 원형코 이정하니. 그래서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지우팔월 하얀 유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의 재질로 말함이니 임의 도는 여 괴의 재질인즉 대형이 정냐라. 대형이다 그러면 크게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저 땅에 가서 이렇게 해서 가을이 와서 모든 것이 다 익는 때가 되는 거죠. 다 익어서 이루어지는 때가 되기 때문에 대형해야 되고, 다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된다? 이정, 바르게 함이 이롭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음력으로 표현하자면 음력이 12월 달이지만은 요때가 바로 뭐냐면 농사일 실제적으로 쉬면서 준비하는 때가 되는 거죠. 이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요거 없죠. 그래서 뭐라고 되느냐, 여기서 이정하니, 여기서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지우 8월 하여는 8월이 되면은 흉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교회에다가는 오히려 또 나쁜 의미를 항상 경계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우 8을 꼭 해서 흉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자 보면은 11월, 그 다음에 1월, 2월,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거에 대해서 지우 8월 하여는 하면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라 역법으로는 지우 8월 하여는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가서 풍지 관월 개념을 기본적으로 표현합니다. 일단 뜻 전체적으로는 자, 이때 미리 자, 준비해 두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거둠도 없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우 8월 하여는 유용히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해석들이 약간의 분분한 것이 있는데 내용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양이 방장어 하하니, 바야흐로 아래에서 자라나니 양도 향성지 시라. 양의 도가 그 다음에 뭐야, 성대함을 향하는 때이라. 아까 점차 성대해져 가는 때이라. 성인이 예 위지 개월 미리, 그죠? 미리 경계 삼아서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양수 방성이나 양이 바야흐로 그 다음에 성대해지기는 하지만 지어 8월 즉 8월에 이르는 즉 그 도가 소의리니 점차 그죠? 없어지리니 시유 흉예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흉함이 있다라고 하심이라. 대솔성인지 위계 대저 성인이 경계를 삼은 것은 필어 방성지 시하시니 반드시 바야흐로 성대해질 때이니 방성이 여쇠즉 바야흐로 성대해지는 데에 쇠할 것을 생각한다면 가히 방기 만극이 도기 영구원이와 가히 그 가득 찼을 때를 방비하면서 그 영구함을 도모할 수 있지만은 약기 쇠의 후에 만약에 이미 쇠해진 뒤에 경계를 하면 영무급의리라. 또한 이루지 못할 것이라. 미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자고로 천하, 이거는 뭐 그 앞에서 나왔던 천지 비격은 어딘가에 다 통하는 말씀들입니다. 자고로 천하 안치라도, 천하가 편안하게 다스려지더라도 미유구이 불난자 하니, 일찍이 오래도록 어지럽지 아니한 자 있지 아니하니, 대개가 불능개어 성례라. 대개가 그 성대할 때에 대해서 경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방기성이 부지개라. 바야흐로 그 성대해지는데도 경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육안부주 교치생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편안하고 부유함을 부끄러워함, 편안함에 이때 안부함에 이땐 친합할 이유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 그죠? 안부함에 편안하고 부유함을 좋아하면, 그죠? 교만하고 사치함이 생겨나고, 안서사즉 강기괴하고, 그 다음에 서사하면은 게으르고, 그죠? 느슨하고 게을리 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낙서사즉 강기가, 별이가 무너지고, 망화란즉 화란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흔얼, 그죠? 그 틈새로, 그 다음에 뭐예요? 재앙이 싹트리니, 시로 부지 난지지혜라. 이로써 바로 점차, 그죠? 그 잠식되어서 어지러움에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임은 진이 후 능피보 물예라. 일단 다 읽고 그다음 나머지 보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진이, 그전 점차 나아가서 그 물건을 능멸하고 핍박함이라. 그다음에 두 양이, 그런데 침장 점점 자라남에 이 피버 음이라. 그래서 음을 핍진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위 임이라. 원래 양이 갈 때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저기 뭐죠? 이거 산지 밖에 음들이다라고 할 때는 이게 핍진한다 이런 개념으로 쓰는데, 이번 양에 대해서 주자가 이렇게 하셨네. 일단 음에 대해서 이제 음을 점차 그 핍박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위임이라. 12월지 괴하라. 이것은 바로 12월의 괴라. 이렇게 돼. 이거는 하나라 역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기 위 괴. 그래서 그 괴됨이 하태 열상 곤순하고, 아래는 택괴의 기쁨이고 위는 곤괴의 순함이고, 그 다음에 구이는 이 강 거중하고, 구이는 강으로서 가운데 거쳐하면서 위로는 유고의 그저 음의 임금과 응하니라. 그러므로 점자 대형이 이어 정이라. 그래서 크게 형통하면서 바르게 함에 이롭다라고 했느니라. 그러나 지우 8월 하여는 당유흉예라. 마땅히 흉함이 있느니라. 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기가 강성해가지고 저 위에까지 침범했다 이런 뜻입니다. 8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복괴 일량지 월로 지우 돈괴 이음지 월이라. 그 다음에 지뢰 복괴의 한 양의 월로부터 시작하여서 돈괴 천산 돈괴의 이 음의 월에 이르니 음장 8월 개념을 이제 절대적 개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지만은 지뢰 복 양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되는 거죠. 그럼 여덟이 되면 여기가 두 개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천산 돈월 개념으로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순양으로만 표현하자면. 그래서 지뢰 복괴 일량의 월로부터 하여서 천산 돈괴 두 음이 그저 나오는데 이르기까지 두 음의 월, 그러니까 바로 음력으로 뭐예요? 미월이 되는 거죠. 미월이 되고 음력으로 6월 리니 음장 양돈지 시해라. 이것이 음이 자라면서 양이 숨는 때이라. 혹자는 8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정 8월이니 그저 하나라의 역법 정월 인월세수법이다라는 거죠. 하정이라고 하는 건 인월세수에서 하정의 8월을 이르니 괴 그리고 괴로 복원되는 이것은 뭐가 된다?
풍지 아까 관괴가 되는데 역임지 반대야라. 역시 또한 임함의 임괴의 반대가 된다. 반대라고 하는 것은 이걸 그대로 뒤집어 놓은 도전괴가 풍지 관월이라 이 소리입니다. 반대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또 인점이 계지라. 그리고 또 그 점으로 인하여서 경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워낙 꼼꼼하게 공부해가지고 특별히 뭐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8월 개념 다 했고 그 다음에 기후 8월 아까 뭐 양설 개념에서 지금 돈월로 보느냐 아니면은 관월로 보느냐 지금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그거 관련해서 앞주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아래쪽에 보면 누가 묻기를 지우 8월이라고 하는 데는 유양설하니 그죠?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전설은 앞선 설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지뢰복개로부터 이 지뢰복개의 일량의 달로부터 시작해서 지우 그죠? 돈괴 그죠? 돈괴 이음의 월까지니 이것은 음장 양돈지 시라 했고 그죠? 음이 자라면서 양이 숨는 때라 했고 또 하나 후설 뒤에 설은 또 뭐냐면은 자태지 관하니 그죠? 지천 택괴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게 여기서부터니까 1월부터니까 그래서 지천 택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냐면은 풍지 관월까지 그죠? 관에 이르기까지이니 관에 두 양이 재상하고 그죠? 위에 있고 사음이 재하하니 바로 여임 상반이라 바로 인기와 더불어서는 서로 상반되느니라 또한 되고 또 음장 양소지시라 이것은 음이 점차 자라고 양이 소멸되는 때이라 두 설은 그 다음에 숙장 있고 그죠 누가 더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그랬더니 왈 전설은 시 주정 8월이고 그죠 앞엔 지뢰복개부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따지는 것은 주나라는 뭐다 자월세수법이라 그랬죠 자월을 자 1년에 첫 달로 삼기 때문에 자월세수법을 쓸 때는 바로 주정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후설은 시하정 8월이니 그죠 하정 8월이니 그 다음에 문왕 작괴 괴시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문왕이 괴사를 지을 때가 다만치 주정 기지 불가지하라 주나라의 그 뭐예요 자월세수법을 그죠 자월세수법을 별의로 쓰는 것은 불가하다 맞죠 왜냐면은 이거 지금 괴사는 누가 썼느냐면은 문왕이 쓰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은 문왕이지만 이분은 실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은나라의 서백이죠 은나라의 서백이기 때문에 서백당시라고 하는 그 은나라의 서쪽에 으뜸제후기 때문에 바로 뭐를 따냐면 은나라의 역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은나라의 역법을 따르면 또 문제가 되죠. 은나라의 역법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축월세수법을 쓰는 거죠. 그럼 축월세수법을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8월이니까 여기서 하나 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지우 8월 하에는 요렇게도 쓰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세느냐 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자 축월세수법을 쓰느냐 자월세수법을 쓰느냐 인월세수법을 쓰느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다? 서백이기 때문에 은나라의 축월세수법을 써야 된다라는 이 뜻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부터 계산하느냐라는 뜻인데 일단은 이렇게 됐다라고 했고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조금 될 텐데 그러면 쌍호호시왈 자건 이하로 그저 원형이라고 하는 점사는 범 몇 개다 전부 다가 몇 개다? 7개다라고 그랬죠. 거기 쭉 있죠. 바로 뭐예요? 중천, 건 같이 읽어줘. 중지, 곤, 수레, 둔, 택례수, 지택님, 철례, 모망, 택화혀인데 여기에 있는 이 임괴의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양이 침장, 점차 자라나는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그죠? 자라나는 그 점사이나 그러나 일양이 다시 한 양이 회복하면 오직 뭐라고 했다? 지뢰복귀에서는 형이라라고 표현했고 삼양인 태에서는 뭐라고 했다? 오직
길하고 형통하다라고 했고, 사양이 있을 때는 뭐라고 했다? 장이라, 점차 장대하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오직 뭐라고 했고, 사양이 장성하면은, 그죠? 내양이 씩씩하면 대장께, 사양의 장이다면 사양의 뇌천대장께, 뇌천대장께에서는 바로 뭐라고 했다? 바로 유이정, 그죠? 오직 이정이라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다선양인 택천쾌에서는 뭐라고 했고, 원형이정이라고 했으니 개 불원하독 임 여건사야, 건사야. 그런데 어찌해서 오직 임괴에서만 뭐냐면은 건괴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표현했죠. 했는가? 기비 원즉 일량초동하니, 그죠? 그것은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양이 처음에 움직이고, 그죠? 한 양이 처음에 움직이고, 그 다음에 두 양 때부터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다 양의 덕이 형통한 것이고, 개 이제어 정정호와 다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데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7개를 제외한 나머지 7개에서 7개는 곤을 제외하고는 바깥에 있는,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는 그자 써봐야죠. 뜻이 얼른 안 들어오면 맨 처음부터 아까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중천 건괴죠. 중천 건괴, 그 다음에 곤괴. 중지 곤괴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중지 곤괴를 7개에서 곤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 일량이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볼까요? 그러면 자, 뇌천대장 건괴, 자, 수레 둔괴, 그 다음에 뭐예요? 수레 둔괴, 그 다음에 택례숙괴, 지택님께인가요? 지택님께, 그 다음에 천례무망, 그 다음에 택화혁, 그러네, 그죠? 이렇게 딱 그어놓으면은 쉽죠. 곤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양이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죠? 항상 주요가 그림 그려놓으면 제일 편해요. 있는 것이니, 일양이 거하 가견이라. 아래에 있는 것을 가히 볼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그런데 나중에 후유들이, 그죠? 후대의 유자들이 부작 점사하고, 그죠? 이 점사를 일으키지 않고 오직 사덕으로서만 논했으니, 점사로서 짓지 않았다면 원형코 이정하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사 개념인데, 원형코, 그죠? 이정하니인데, 점사로서 짓지 않고 오직 사덕으로서 논했으니, 다시 말해서 원코, 형코, 이코, 정이라 이렇게 해서 사덕으로서 논했으니, 이위 건곤 후에 수괴들은, 그죠? 건곤 다음에 여러 괴들은 여제기와 더불어서 우열부동이라, 그죠? 건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우열을, 그저 같이 하지는, 같지가 않으니라. 그러므로 득구사덕하니, 그래서 사덕을 다 갖추었다라고 하니, 이 말은 잘못되었다, 이 소리니까. 후대의 유생들이 이거는 원형코 이정이라라고 해야 되는데, 다 뭐냐면 원코, 형코, 이코, 하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다른 괴들하고는 우열이 서로가 같지 않다. 그래서 사덕으로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약착 점사. 만약에 점사를 짓는다면은 방치, 바야흐로 문왕, 우어, 수, 괴, 급지라. 그죠? 문왕이, 바야흐로 그 문왕이 여러 괴들에 대해서, 그죠? 괴들에 미친 것을, 그죠? 이르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탁괴에는 일찍이 바로 이러한 말들을 쓰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문왕이 왜 괴사를 지으셨는지, 괴사에 대해서는 건곤을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괴들을 쭉 두었기 때문에, 나머지 아무리 이것이 원형이정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사덕으로서 똑같이 둘 수는
없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지를 기본으로 해서 그 속에서 뭐와 물과 불, 물과 불이 서로 간에 작동하는, 그래서 건괴, 곤괴, 감괴, 이괴를 바로 네 개의 그저 책괴로 보는 거죠. 사책괴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꾸 훈련하시려면 그 다음에 저기 임천호 씨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는 게 괜찮아요. 뭐라고 되냐면은 자천, 그죠? 천, 정건자지월이요. 그 천으로부터, 그죠? 천으로부터 바로 자의 월이 바로 세워지고, 이거죠? 바로 세워지고, 일량이 시생은, 그죠? 세워지니, 일량이 처음 나오는 것은 바로 복이 되고, 아니, 천으로부터, 그죠? 천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바로, 그죠? 하늘로부터 바로 자의 월이 세워지니 일량시생은 위복이요. 그 다음에 이는, 그죠? 그 두 개는 바로 뭐다? 그죠? 축지월이요. 축의 월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일양이 장이 위임이요. 그리고 나서 일양이 아니라 이양이 되겠죠. 두 양이 자라나면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일곱 번째에 가서는 바로 오지월이요. 그 다음 7이라라는 것은 바로 다시 뭐예요? 내려가서 오지월이니 이때는 뭐가 된다? 일곱 번째는 이름이 시생하니 이것이 바로 위구요. 천풍구월이고, 그 다음에 지기팔, 그 여덟 번째 이르러서는 바로 건미지월이요. 그죠? 미월이 생겨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음이 장이 위 돈이라, 두음이 자라나서 돈괴가 되는 것이고, 돈월이 되는 것이고, 돈자는 바로 돈은 뭐의 반대다? 임괴의, 그죠? 임월의 정대대, 대대한다. 서로 이렇게 해서 짝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대한다라는, 그러니까 마주하는 것이고, 정이 두 개가 마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다가 잊어버렸네. 아니 그게 아니라 줄을 잊어버렸어요. 줄을 뒤에서부터 몇 번째 줄이죠? 뒤에서부터, 아니 뒤에서부터 끝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인가? 건미지월이고 대대하고, 그 다음에 임괴는, 그죠? 지택 임괴는 지택 임괴로 보자면 육획이 변하면은, 그죠? 변하면은 육획이 다 변한 것이라, 육획이 임괴가 다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의 개념이에요? 임괴가 다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배합계 개념이죠. 대했다라는 거죠. 천산 돈월이 되는 거니까 바로 이게 다 변하면 양은 이렇게 해서 배합계 개념으로 지금 설명한 것이고, 다 변한 것이라. 그런데 그 말, 그런데 지금 이 양의 임은, 그죠? 양이 자라나면서 소음예라, 음이 줄어드는 것이라. 그래서 지어 8월이라고 하는 것, 8월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음의 돈괴가 곧 이음의 돈괴인즉 음장이 소양예라, 음이 점차 자라나면서 양이 줄어드는 것이라. 고로 기점이 지우 8월 즉 유흉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주역의 이 주석이 쉽죠. 다른 것보다도. 근데 이 저기 뭐 괴만할, 그 다음에 융산 이시왈 보면은 양생어 자하고, 양은 어디에서 생겨나고? 자월에서 생겨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종우 어디에서 끝나고? 4월에서 끝나고. 왜냐하면 4월에서는 완전히 뭐에 순양으로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은 4월에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음생어 오하고, 그죠? 음은 오방에서 생겨나고 다시 말해 천풍 9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끝난다? 그 다음에 해월에서 끝난다. 해월은 음력 바로 10월, 그죠? 10월은 순 음월이다 이 소리입니다. 해월에서 쭉 끝나고, 그 다음에 이 훈련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 하고, 그러므로 일량이 회복하는 것이 11월이고
그 다음에 지사 4월에 이르르면은 이것이 건월이니 양극 음생 그죠? 양이 극하면 뭐하고 음이 생겨나고 이 음이 생겨나고 이름인 구는 5월이고 이음인 돈월은 6월이고 삼음인 비괴는 7월이고 사음인 관괴는 8월이니 바야흐로 건축월괴 바로 그 축월괴가 세워지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위임괴가 된다. 그래서 두 양이 점차 자라나서 네 개의 음을 핍박하면은 마땅히 이러한 때에 해당하니 양세 방성이라. 이것이 바로 양의 세력이 바야흐로 커지는 것이고 그런데 지우 8월 하여서는 건육괴 그죠? 육괴가 세워지고 이것이 관이 되고 그 다음에 내음이 점차 자라나서 이양을 핍진하니 이것이 임괴가 되고 임은 바로 두 양이 지관 그죠? 관괴에 이르러서 위태해진다라고 했네요. 그러므로 왈 지우 8월 유흉이라 하니 소위 지우 8월 유흉자는 뭐다? 언지우 임즉 그래서 임에 이르러서 그죠? 임괴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자임 수의 부당자 복수라. 그래서 마땅히 임으로부터 헤아려서 임으로부터 헤아려서 그 임으로부터 헤아려야지. 그 다음에 복괴로부터 세워서는 아니 된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임괴로부터 세워야지 복괴로부터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관차림 관으로 관괴와 그 다음에 관괴로서 임괴를 순서한다면 그죠? 임괴를 쭉 세워나간다면 당수지관이 부당수지돈이라. 그래서 마땅히 관괴로부터 그죠? 관괴에 이르러서 그 헤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괴에 이르러서 헤아려서는 마땅하지 않으니라. 임괴와 관괴는 내 음양 반대 소장지 상리라. 그죠? 음양 소장의 그 떳떳한 이치니 문왕어 문왕이 임괴에 대해서 8월 유흉이라고 한 것은 위계 경계삼 그 뜻을 경계하심이 심하시니 저기 가외 인돈괴 위주 8월 제리요. 그래서 저 바깥으로 돈괴를 인용하여서 그 다음에 주나라에 8월이라 라고 어찌 일컫겠는가 이 표현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지우 8월에 대해서 이것이 뭐 주나라의 역법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돈월이다 이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더라도 만약 문왕이 은나라의 서백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저기 축월세수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개념으로 쭉 설명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니까 나머지 하나는 집에서 알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운봉호시왈 하는 것은 집에서 가서 공부해 보세요. 이거 쭉 짜게 가지고 안 되면은 물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쭉 봅시다. 단활 임은 강침이 장하며 임께는 바로 임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 점점 자라나며 뭐 쭉 봤으니까 굳이 필요 없고 이 괴체 괴석 괴명이라. 괴체로서 괴명을 풀이한 것이라. 또 재미있는 내용 하나 보면은 또 읽어서 또 익혀둬야 되겠죠. 그 밑에 보면은 음부경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 진제서시왈 돼 있죠. 침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함이니 음부경의 왈 음부경이다 그러면은 천부경에 대해서 자 황제 음부경이라는 거죠. 황제 때 누를 황제 때입니다. 황제 때 지어진 글로 알려진 비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천지의 도는 이거 침이라 천지지 침이라라고 했으니 또한 바로 이러한 뜻 천지의 도가 침한다라고 할 때 침자가 점차 자라난다 이런 뜻이다라는 뜻이죠. 언일기 불둔인가요? 둔 그죠? 한 개의 기운이 그 다음에 뭐예요? 둔 그 다음에 진일형하고 한 개의 기운이 그 다음에 한 개의 형태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불둔 휴 또 한 개의 둔이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넘어진다 이런 뜻이죠. 나아간다 또 넘어진다 생겨난다 이런 뜻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기 잠깐만 보자. 5023 조모이 기우 급하다. 둔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봐라. 이러한 뜻을 쓴 것이니 한 개의 기운이 갑자기 한 개의 기운이 갑자기 저 한 개의 형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갑자기 그다음 뭐 휴자죠. 이지러지는 것도 아니라 그죠? 두 양이 아래에서 점차 자라나는 것이니 바로 점점 한다라는 왜냐하면 침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푹 가라앉았다 혹시 이 뜻으로 해석할까봐 황제 음부경까지를 그 표현해서 쓴 내용입니다. 그 뜻으로 쓴 말이고 그 다음에 침자와 관련해서 거기 중계장시왈 자복 일양 생적이 지임즉 그 다음에 복괴로부터 한 양이 생겨나고 이것이 쌓여서 임귀에 이르면 두 양이 장차 자라니라. 그러므로 왈 강침이 장이라 했고 그 다음에 돈귀에서는 뭐라고 했냐 임지 반야니 그죠 임귀를 그 반대한 것이니 거꾸로 한 것이니 임괴 지택 임괴 단전에서 공자가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아니 단사에서는 그죠 지금 이 공자 단전에서는 강침이 장이라 했으니 여기서 위 군자 모야요. 그래서 이것은 막 군자의 그 도모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천산 돈귀의 단전에서는 불활 유침이 장이라고 하지 않고 다만 뭐라고 했느냐 소리 정침이 장이라 하니 그래서 조금 그저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이것이 바로 점점 자란다라고 했으니 여기에서는 불위 소인 모예라 여기에서는 바로 소인이 도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고 그래 만약에 이를테면은 그 여기처럼 지금 단전에 저 뒤에 보면은 군자의 그 도모함이 되는 것인데 소인의 도모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죠. 이를테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 이학, 군자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인의 도모 개념은 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택임께는 열이 순하고 밑에가 자 연목괴가 되고 위에가 땅괴가 되니까 기쁘고 그리고 이렇게 되죠. 말리을 이자입니다. 기쁘면서 또 따르고 그 다음에 강중이 응하고 강이 가운데 하면서니까 바로 9일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지택님께 바로 주효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유고효하고 같이 응하고 그 다음에 대형이 정하니 천지도야라 크게 형통하여서 이로써 바르니 형통하기 때문에 이로써 바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지의 도라 그랬는데요. 앞줄을 보면은 단활 임은 강침이 장하고는 괴체로서 괴명을 해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열이 순하고 강중이 응하여라고 하는 것 역시 괴덕과 괴체로서 괴의 선함을 말했고 그 다음에 대영이 정하니 천지도야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정자가 침은 점냐니 두 양이 이 양이 장어하이 점진예라 아래에서 자라면서 점차 나아감이라 하태상곤 아래는 택괴가 되고 위는 곤괴니 화열이 순예라 그죠 서로 간에 화합하고 기뻐하면서 순함이라 강득 중도이 유응조하니 그죠 강이 중도를 넣고 다시 말해서 구의를 얘기하고 응조라 응한다라는 것은 유고와 응하여서 도움이 있으니 이로써 능 대형이 득정이라 능이 크게 형통하고 발음을 얻음이라 다시 말해서 크게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유와 같은 군자를 등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합천지 도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도와 합하니 강정이 화순이 천지 도해라 강하면서 바르고 또 화순함이 하늘의 도라 화육지 공이 소위 불식자 화육의 공이 이로써 그치지 않는 것은 않는 까닭은 강정 화순 이인이 강정하고 화순할 뿐이니 차 2차 임인 임사 임천하 막불 대형이 득정예라 바로 이러한 그죠 이로써 임인 사람에게 임하고 일에 임하고 천하에 임하는 것은 대형 그저 크게 형통하면서 발음을 얻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태는 위 열이 되고 열은 이에 화함이 되느니라. 그래서 화자를 화 개념으로 쓰죠. 그 다음에 그 택천쾌괴, 그죠? 택천쾌괴 그 단전에 공자가 말하면 결의화라, 그때는 그 결단하여서 화함이라라고 하신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강장지 시는, 그죠? 강장의 때를 당하여서 또한 이러한 선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 점이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대형이 정이라라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지우 8월 유흉이라라고 하는 것은 소불구예라. 점차 소멸해서 오래 하지는 못하느니라. 자, 모든 그 주역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한번 뭐예요? 음양소장의 이치가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영구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양이 생하니 양방 점성지 시라. 양이 바야흐로 점차 성대해지는 때이라. 그러므로 성인이 위지개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양수방장이나 양이 모름지기 바야흐로 자라지만은 연이나 지우 8월 즉, 그죠? 소위 흉의라. 소멸되어서, 그죠? 점차 줄어들면서 흉한다라고 하심이라. 8월은 유 양생지 8월이니 양이 생겨난 8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이 나오는 8월, 양이 나오는 8월이니 양이 시생어 복하고, 양이 지뢰 복귀에서 처음 하나 나오고, 그래서 복귀로부터 돈꾀에 이르기까지 무릇 8월이니, 그죠? 8월이니 건자, 그 다음에 그죠? 이거 월건법 개념을 우리 그래서 월건, 일건 이렇게 표현하죠. 월건법으로는 자월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미월에 이르기까지이니 지금 정자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주나라 역법에 초점 맞췄죠. 그래서 이음이 자라나고 양이 줄어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소불구예라. 제 음량지 기로 언지즉, 그죠? 음량의 기운으로서 말한다면은 소장이 여순환하여, 그죠? 순환하여서 가히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이 인사언지적 사람의 일로서 말한다면은 양은 군자가 되고 음은 소인이 되니 방군자도 장지시에 바야흐로 군자의 도가 자라나는 때 성인이 위지개하여 경계를 두시어서 하여금 알게 하심이라. 뭐라? 다하면 유흉이, 그죠? 흉한 이치가 있으니, 그죠? 근심하면서, 그죠? 갖추게 하였으니, 대비하게 하셨으니, 상부지어 만영즉 무흉예라. 항상 아주 가득 찬 데까지, 교만한 데 이런 거죠. 이르지 아니한다면은 흉함이 없을 것이니라. 그래서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신 말씀이라 라는 뜻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주자는 언수 천운지 당연이라. 그저 천운의 마땅함을 말했음이라. 그러나 군자 의지 소견이라. 군자도 이것을 보고서 마땅히 경계해야 할 바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천도의 이치를 보고 사람이 경계해야 될 바를 둔 것이 주역이기 때문에 뭐 주자 이 말씀은 하시나 안 하시나 어디든지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그람도 하죠 뭐. 자, 상활. 택상 유지 이민이, 그죠? 연못 위에 땅이 있는 것이 이민이 군자이하여 교사무궁하며. 그래서 점차 자란, 왜냐면 교사무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열심히 일하면은 그다음 나중에 결국은 쭉 올라가서 가을에 거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가르치는 생각을 그침이 없으며 용보민이, 그래서 백성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는미 무강하니 경계가 없느니라. 그래서 늘 그저 백성들을 관용이라라고 하는 것은 밑에 물이 있으면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잘 자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고기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수초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동식물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괴를 보고 모여서 밑에 있는 물로서 점차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교사, 그죠? 가르친다라는 생각에 끝이 없으며, 그 다음에 용보민, 백성들을 그 포용하는데 땅이건 저 물을 봐라, 그죠? 두루 다 포용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해서 경계가 없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직괴, 저 땅괴에서도 삼무라는 게 있었죠. 강, 그죠? 그래서 무강 개념이 하나 나오네요. 그러니까 무강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땅괴와 연목괴의 개념에서 보시면 됩니다. 정자는 택지상 유지는 유지라. 연못 위에 땅이 있고 유지하고 택은 안예니. 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맞아,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벼랑이 있는 것이니, 그죠? 이것이 물이 만나는 곳이라, 만남이라. 물지 상림 여함용이, 물건이 서로 간에 임하여서 그다음 서로가 임하고 서로 간에 가까이 가서 그저 서로 간에 머금고 포용하는 것은 무약 수지 제지라. 물이 땅에 있는 것만한 것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택상 유지 위임야라. 택상 유지가 바로 임이 되느니라. 군자 관기 칠림지 상적. 군자가 바로 침이 임하는 상을 보고서 교사 무궁하여, 그저 가르치는 생각에 끝이 없어서 칠림어 민적, 백성에게 가까이 친하게 임한다면은 유교도지 의사해라. 이것에 바로 가르쳐서 인도하는 뜻이 있음이라. 무궁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무영예라. 그저 지극히 정성스러워서 바로 정성스럽고 싫어함이 없음이고, 그 다음에 관하명지 상즉, 하명의 상을 본다면 용보민지 심하나니, 바로 백성들을 다 받아들이고 포용해서 그 다음에 보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있는 것이니, 무강은, 그죠? 그 경계가 있는 것이고, 무강은 광대 무강한예라. 그죠? 광대하에서 경계와 한계가 없음이라. 하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유광대지 의라. 그러므로 무궁무강지 의예라. 괴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땅괴하고 바로 그냥 택괴로 보시면 됩니다. 지림어 택상은 땅이 연못보다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임하라. 바로 아래로 임하는 것이라. 그래서 두 가지는 다 임하지사라. 다 아래로 그저 임하는 일이라. 교지무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못을 얘기하는 것이고, 용지무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곤괴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